네, 소방단기 영어과 대표 강사 김수환입니다. 교재는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그래도 뭐 첫 시간이니까 뭐 수업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 뭐 영어에 대한 고민 많을 테니까 영어 학습법도 1교시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영어 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답변은 크게 해야죠. 알았죠? 응. 자, 그러면 공채 학습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게 소방 영어는 이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회사와 그다음 학생들 도움 받아서 뭐 이제 그대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을 또 이제 정확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준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릴게요. 이건 교재 없어요. 교재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가야 할지, 내년 4월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의응답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한 뭐 40분? 50분 걸릴 거예요. 오케이? 자, 공채는 이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3년 동안 보면은 단어, 뭐 문법, 생활 영어는 뭐 소폭의 변화는 있지만 항상 똑같은 게 뭡니까? 독해의 비중 뭐 절대적이죠. 항상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단어부터 이제 제가 생활 영어까지 다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 건데, 난이도는 어떻게 되고, 과연 우리 어떻게 대비하는가 정확히 다 집어드릴게요. 자, 봐봐요. 이 단어도 그냥 단어가 아니라 단어 테스트가 있고, 구동사. 이 구동사하고 수거조차도 구분을 안 하시는 학생도 있고, 강사도 있고. 명확히 다른 거예요, 두 개는. 그랬죠? 총 세 가지 영역의 단어는. 단어, 구동사, 수거. 이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랬죠? 그럼 단어는 뭐냐? 이게 올해 나왔던 거. 말 그대로 단어를 묻는 거죠. 오케이.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가 지금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소방 영어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답변하기 싫어? 전반적인 난이도는 고등학교 수준보다 좀 높아요. 고등학교 단어만 말하는 거야, 단어만. 오케이? 전반적으로 뭐 독해라든가 뭐 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만 가지고 본다면. 그래서 이 단어 문제를 위한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어휘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기 힘들어 할 거예요, 분명히. 이게 올해 출제되었던 게 요구하고, 정답은 subdue, 진압하다. 화재 전압할 때 쓰는 게 subdue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고3 학생들도 당연히 일부 뭐 상위권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근데 뭐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은 몰라요, subdue라는 것을. 그 다음 또 출제되었던 것이 tangible, 이런 것들. 어려워요, 이런 것들. 자, 이것은 분명히 고3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가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 구동사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구동사. 구동사가 뭐냐면 구가 뭐죠? 구. 어떤 사람들은 막 오래된 동사라고 하는데 오래된 동사가 아니라 2개 이상으로 된 단어예요. 몇 개 단어예요? 지금 take, in 2개죠. 이거 뭐 문법적인 것 때문에 포함된 것이고 어쨌든 2개란 말이죠. 이런 구동사도 출제를 해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이거 되게 어려웠을걸? take over, take down, take in, take by. 뭐가 달라? 그죠? 요런 것들. 이걸 근데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015년에 출제되었던 거 보면 take in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학습법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혼자 공부하면 진짜 어려워요. 이제 11월 달에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수거. 수거는 뭐냐면 그냥 단어만 보고는 뜻이 추론이 상당히 힘들어요. take in은 이거 나중에 저한테 배우면 알아요. 그러니까 take 가져간다, in 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섭취하다라는 걸 이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추론이 가능하죠. 오케이? 부동사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추론이 가능해. 그러니까 대략 이 전치사의 의미와 동사의 의미를 대략 알면은 그냥 추론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추론이 불가능해. 수거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 같아? 이게 뭐 기출된 건 아니고 기출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pull one's legs 하면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 돼? pull. 무슨 말? 당기다. 뭐를? 다리를. 그렇죠? 그럼 뜻이 다리를 당기다 할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조롱하다예요. 조롱하다. 그 왜 조롱하다가 되지? 이런 것들은 수거야. 우리가 마치 뭐 우리나라 표현의 수거를 찾자면 뭐 이런 것들, 상대방이 헛소리 했을 때 귀신 신나랄까 방 소리하고 있네. 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왜? 다 어떤 역사적인 기원과 유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중세시대 때 사람들을 처형하면은 목 매달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좀 가난했던 꼬마 아이들이 그 처형 당한 사람 밑에 가서 다리를 막 흔들었대. 왜? 동전 하나 더 떨어질까 봐. 그러면 죽은 사람에 대한 뭐예요? 모독, 조롱인 거죠. 그런 역사적 기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거라는 것은 그런 기원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냥 외우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기원을 알거나 혹은 장면을 묘사하거나 장면을 그려보면서 외워야 돼. 그냥 아이싱 언더 케이크, 아이스 언더 케이크, 아이스 언더 케이크, 금상첨화, 금상첨화 이거보다는 케이크 위에다 뭘 그려봐요? 아이싱 이렇게 올라져 있는 거. 됐죠? 끝마무리 딱 해놓은 거. 금상첨화. 케이크도 맛있는데 그 위에 딱 하나의 장식을 올려놓는 거. 그런 식으로 상상하고 묘사하고 외우면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거도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 나왔던 게 이거 icing on the cake 그 다음에 pick holes in 이라는 표현들이 지금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능에서는 이런 걸 내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이런 거를 pick holes in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영어 공부가 언제가 마지막이었을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토익일 수도 있고 수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능을 공부했든 토익을 공부했든 전혀 다른 또 패턴의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향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금 이제 1번에서는 단어의 출제 경향을 본 거고, 전반적으로 뭐보다 고등학교 수준보다 뭐하다 약간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 생활 영어는 그냥 해석되면 돼. 대략적인 해석이 되면 되고, 그래서 기초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과 상황별 이거를 잘해야죠. 상황에 적합한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뭐 출제된 거 그대로 복원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봐봐요. 우리 소방직이니까 물론 뭐 이제 일반 생활 영어도 있지만은 소방 생활 영어도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죠. 한 문제 같은 경우 공채는 자 봐봐요. There's a big fire. 뭐 있다고? 큰 화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다음 come hurry. 뭐 빨리 와라. 이런 말 하죠. 그다음 I got it. 알았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다음 please calm down. 우선 뭐 하고? 진정하고 하세요. 그 다음 무슨 말 나오냐면 I'll transfer your call. 내가 당신의 전화를 여기다가 transfer 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문제 푸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잘 보세요. 봐봐요. 우선 진정하시고 하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좋을까? 이걸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죠? 자, 보시면 Take your time, please. 무슨 말? 네, 이런 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Take your time. 따라해보세요. Take your time. 무슨 말이냐면 크게 해야 돼. 생활영어 나중에 전화할 때는 크게 해야 돼. 그랬죠? 왜? 회화니까. 그랬죠? 다시 한번 Take your time. 그렇죠? 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자극이에요. 뇌에 대한 자극.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았죠? Take your time. 해보세요. Take your time. 그렇죠? 이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오케이? 막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이런 말이에요. 자, 해보세요. Hold the line. 이 the line이 뭘까요? 전화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화선 붙잡고 있으세요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끊지 마세요. 침착하시고 끊지 마세요. 뒤에서 뭐라고 나왔죠? Transfer. 연결해 드릴게요. 됐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소방식을 대비하는데 hold the line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고 이제 학생들 헷갈려하는 거 이거 hang up. 해보세요. hang up the phone. 그렇죠. hang up. hang up은 뭐냐면 우리가 좀 세대가 달라서 좀 그럴 수 있지만은 옛날 전화기 보면은 이렇게 끊을 때 이렇게 딱 끄는 거 그거 알아요? 옛날 전화기 보면은 여기다 전화 딱 걸면은 끊어졌던 거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은 그래서 행이 무슨 말? 걸다. 업은 위로. 그러면 마찬가지.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돼? 딱 이렇게 거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행업이 무슨 말이겠어요? 끊다. 오케이. 빨리 끊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3번은 얘기하지 마. 끊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오히려 뭐 don't hang up the phone.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표현을 지금 다 외우고 있다기보다는 출제 경향을 잘 보시면 상황별로 이런 표현을 알아야 하는구나라는 거. 됐죠? 하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되게 부담스러운 파트는 생활 영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휘는 어떻다고? 어려워요. 여기는 부담스러워요. 오케이? 자, 그다음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단어, 그 다음 문법. 문법. 근데 문법은 우선 일행보다는 쉽게 나와요. 일행보다는 이제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핵심적인 게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면은 핵심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회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여러분들 이제 수능 때 뭐 보셨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중심을 두는 건 좀 다르긴 해. 예를 들어서 수능은 이거 안 내요. every 안 내요. endless 안 내요. 하지만 이건 돼요. 그렇죠? 토익은 every 내줘. 하지만 또 endless는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마다 포인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준비하는 학생들이니까 그걸 잘 모르는 것이고, 저 같은 전문가나 그런 것도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방 영어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것이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독해. 그동안 이제 총 합계는 뭐 보통 9문제에서 10문제가 보통 3년간의 이제 그 트렌드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주제, 빈칸. 주제, 빈칸. 여러분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독해, 빈칸이 제일 어렵죠. 근데 주제하고 빈칸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전반적 흐름. 그렇죠? 읽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묻는 거야. 당신 글 읽었지? 무슨 내용이었어? 요거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하는 파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이 주제나 빈칸이나 그래서 모든 영어 시험에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어? 딱 읽고 무슨 말이었어? 그리고 하나는 핵심을 네가 채워서 넣어봐. 이런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방금 말한 것처럼 원래 독해란 건 뭐야? 무슨 말이었어? 이걸 묻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모든 시험이 다 이쪽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 제가 기출된 것들을 통해서 출제 경향을 싹 실제 기출 문제로 본 것이고, 이제 수준별로 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공부 어떻게 하느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직렬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필요한 것들은 잘 적어서 그대로 이행을 하세요. 그랬죠? 자, 봐봐요. 우리가 크게 단어, 문법, 구문, 독해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자, 자신이 뭐 60점 이하 정도 나온다. 이러면 초반에는 무조건 문법과 어느 쪽에? 문법과 단어, 구문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초반에는. 그렇다고 해서 독해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느냐? 아니요. 해야 돼요. 독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한국어를 공부할 때도, 아니 한국어를 습득할 때도 그동안 뭐 이제 엄마가 야 단어 시간이다 하면서 단어 배우고, 그 다음에 야 문법 시간이다 문법 배우고 따로따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통합적으로 원래 언어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거 단어하고 독해를 내가 기초 단계에서 왜 같이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이 또 뒤에서 할 테니까 반드시 이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뭐가 다르다? 비중이 좀 다른 거예요. 비중이. 아셨죠? 그래서 뒤로 이제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이 어떻게 돼요? 이제 같아지고. 오케이? 그래서 비중이 어디로 가요? 이제 독해 쪽으로 점점 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시점모의고사 풀면서 자기가 부족한 점만 채우는 그런 클리닉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의 또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제가 속도 얘기인데, 속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학생이 결혼했어요. 학생이 결혼했어요. 애가 생겼어. 애가 2살이에요. 내 학생한테 애가 묻는 거야. 아빠, 나 뛰고 싶어. 뭐라고 할 거예요? 2살이야. 근데 그 아이가 뛰고 싶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우선 당연히 먼저 크라고 해야겠죠. 그잖아요. 괜히 뛰라고 했다가 이제 기고 있는데 사고만 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만 신경 쓰면 당연히 여러분은 20문제를 풀었는데 몇 개는 맞아? 5개만 맞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초반에는 정확성에 대해 신경 써야지 속도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문법을 정리하고, 정확하게 어휘를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독해에서 확인하고, 이런 단계
가야 하는 거지. 초반부터 갑자기 너무 속도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점수가 이제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속도하고 정확성을 동시에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실전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모의고사를 해서 푸는 거예요. 알았죠? 초반에는 선생님 저 속도가 너무 이런 말 하시면 제가 입을 살짝 잡습니다. 알았죠?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초반에는. 오케이? 자, 이제 영역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 단어부터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단어학습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저도 그동안 똑같이 이제 뭐 여러분과 똑같이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다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뭐 시중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따라하세요. 충격. 다시 충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하나의 단어를 알려드리면 이 중에서 90%는 두 달이 지나도 그 단어의 의미를 머릿속에 갖고 있을 겁니다. 트랜스포머 알아요? 트랜스포머에 거기 차 중에 하나 귀염둥이 하나 있어. 걔 이름 뭐죠? 범블비. 귀염둥이 하면 범블비지. 범블비가 영단어인지 알아요? 영단어입니다. 범블비의 뜻은 뭘까요? 잘 생각해봐요. 범블비. 비가 뭐예요? 비가 뭐야? 벌이죠. 그래요. 호박벌이에요. 지금 이게 호박벌? 그런 뜻이었어? 라고 충격으로 느꼈으면 여러분은 두 달이 지나도 머릿속에 범블비는 호박벌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모든 단어가 충격적일 순 없어요. 모든 단어가 충격적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이런 방식, 충격적인 방식으로만 외울 수가 없습니다. 또 무슨 방법이 있냐? 자, 따라하세요. 말장난. 자, 여러분이 이제 보통 영어가 참 공부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뭐 솔직히 뭐 공부하기 싫잖아요. 이거 잘 되지도 않고 뭐 점수도 빠르고 오르지도 않고 단어가 제일 귀찮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걸 많이 또 하죠. 말장난.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서 클링은 뭐 귀에 여기 매달려 있는 큰 링이야. 그러니까 이건 매달다야. 자, 이런 식으로 연상법을 쓰는 겁니다. 됐죠? 귀에 다는 큰 링이야. 그러니까 뜻은 매달다야. 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됐죠? 근데 이것도 맨 처음 보면 분명히 여러분도 집에 이런 단어장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초반에는 어때요? 항상 책이 앞부분은 더럽지. 왜? 재밌거든 앞쪽은. 그렇잖아요. 왜? 충격이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하지? 그러면 또 뒤로 갈수록 뭐야? 억지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접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만약에 10,000단어가 있다. 이걸 다 말장난으로 외운다? 미친 짓입니다. 억지라는 걸 느끼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영어 전문가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고. 왜 그렇게 외우지? 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외우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어떤 단어들은 정말 나한테 공감이 되는 단어가 있어. 와, 진짜 이 단어 말장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재밌네. 와, 정말 공감된다. 라는 게 있단 말이지. 그건 그렇게 가져가세요. 근데 10,000단어가 있는데 그 10,000개 단어를 다 그렇게 한다. 충격은 사라지고 신선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다 억지 같다는 거지. 됐죠? 그럼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별로 단어별로 적합한 게 있어.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다는 거죠. 알았죠? 하나의 방법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방법 따라서요. 문맥. 제가 이제 약간 그 독해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여러분 그 단어를 공부할 때 단어를 공부하든 문법을 공부하든 영어가 잘 안 돼도 영어가 약해도 독해를 해야 돼요. 선생님 뭐 단어가 약한데 어떻게 독해합니까? 중학교 책으로 하면 돼요. 중학교 책으로 하면 돼요. EBS에서 나온 중학교 교재 엄청 많아요. 알았죠? 그걸로 하면 돼요. 쪽팔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단어장 뭘로 공부하죠? 공복한가요? 알았어요. 첫 시간이니까 뭐 초반에는 뭐 말 없겠죠. 자, 보세요.
단어장으로만 공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공부하다 보면은 회독을 많이 하라고 하죠. 회독을 해. 그럼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클링은 오른쪽 한 두 번째 정도 위치에 있어. 뜻은 뭐더라? 이렇게 돼. 뭔 말이겠어요? ascend는 왼쪽에 있었는데 뭔 뜻이더라? 근데 뜻은 뭐더라? 이렇게 돼요. 뭐만 보면? 단어장만 보면. 나도 똑같이 여러분과 공부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여기서 공부하죠? 단어장에서 공부하죠? 여러분의 수준보다 약간 높은 독해 책을 선정해서, 독해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단어가 있죠? 수많은 단어. 독해가 단순히 독해가 아니야. 그 단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아까 외웠던 클링이다. 반가움이 느껴지죠? 그게 충격이에요. 반가움이 느껴지면 그게 충격이라고. 여러분 경험 안 해봤어요? 단어장에서 공부한 게 영어 공부하다 보면 아까 봤던 거다.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각인. 뭔 말인지 알겠죠?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단어를 단어장으로만 공부한다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착각이고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어원.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자, 다시 어원. 그렇죠? 어원도 이건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어원이 뭔지 알죠? 만약에 딕트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랑 친한 한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김 선생, 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가 싫었어. 왜 그렇습니까? 영단어 있잖아. 그거 보면은 그냥 랜덤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74, 24, 28, 90 이렇게 보여 나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거기서 딱 공감을 했어요. 이렇게 보이겠구나. 영어가 약한 분들은 단어가 이렇게 보이겠구나. 랜덤의 숫자가 나열된 것처럼. 우리가 서울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아리수라고 하면 뭔지 알아요. 이게 대략은 뭔지 알아. 뭘 보고? 수라는 말을 듣고 보고 이게 물이구나 라는 걸 추론하죠. 제주도 사람들은 삼다수고 서울은 아리수고. 그죠? 영미권 사람들은 그게 없을까? 똑같이 있겠죠. 딕트가 걔네들은 그냥 말하다예요. 아리수의 수가 물인 것처럼. 그럼 이게 미리 말하는 거니까 예측하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실 딕트도 여러분 그 사전이 영어로 뭡니까? 딕셔너리죠. 근데 딕셔너리 가기 전에 딕션 하면은 이게 말, 억양 이런 거라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딕셔너리 이렇게 붙으면 사전이 되는 것이구나. 다 뭐랑 연관돼 있구나. 다 말이랑 연관돼 있구나. 이걸 알고 계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랜덤의 숫자가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으로 하면 또 효과적인 거지. 근데 또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고집하면은 안 돼요. 그렇죠? 또 어원도 어떤 거는 기원으로부터 너무나 시점이 흐려져서 지금은 이제 막 어원으로도 잘 추론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나 이제 옛날에 유래한 거라서. 됐죠? 역사 속에서 의미가 흐려져 버리는 거지. 오케이? 자, 1번, 2번, 3번, 4번의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따라하세요. 반복. 다시 반복. 어떤 방법으로 하든 반복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반복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봐요. 만약에 단어를 이거 하나 외우려고 그래. 그래서 깜지를 쓰려고 해요. 깜지라고 해서 써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이 영어 단어 막 쓸 때 한 페이지다 막 적는 거 있잖아요. 그치? 막 적는 거. predict 해서 한 30번 적었어. 됐죠? 여러분 이 30번 딱 순간에 적은 거 있죠? 여러분 몇 번 외운 것 같아요? 깜지의 효과는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됐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 저는 쓰는 게 편한데 쓰세요. 근데
그게 30번 썼다고 해서 30번 외운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알고 있으라고.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시간의 간격이 중요한 겁니다. 시간의 간격.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한 번을 쓰든 두 번을 쓰든 세 번을 쓰든 30번을 쓰든 하루가 지나서 혹은 뭐 10시간도 상관없고 10시간이 지나든 24시간이 지나가든 프레디터를 한 번 더 쓰면 이게 몇 번이라고? 두 번을 외운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망각곡선이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입증하기도 했고. 됐죠? 그래서 반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런저런 방법 다 해도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반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중에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뭐 물론 책, 그 다음 많이 보는 거? 핸드폰. 그걸 활용하면 돼요. 핸드폰 배경화면. 거기다가 오늘의 왼수를 선정해. 단어 공부하다가 나 정말 이 새끼 진짜 안 외워지네. 이런 새끼가 있으면 배경화면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쉬는 시간에 있다 뭐 할 것 같아요? 또 분명히 또 상당수는 핸드폰 이러고 있단 말이야. 핸드폰 딱 키는 순간 그 새끼 또 보여. 그 다음에 또 나갈 때 또 여러분 뭐 킬 것 같아? 또 핸드폰 이렇게 봐요. 키는 순간 이 새끼 또 나왔네. 집에 가서 또 이제 밥 먹다가 뭐 하냐면 또 킨단 말이에요. 이게 또 나오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 번 보게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쏙 들어간다는 느낌이 생겨요. 그러면 걔를 다른 놈으로 대체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량하는 학생들은 뭐 수없이 봐왔는데 어떤 학생은 뭐 그냥 교재 앞에다가 자꾸 이제 A4 용지를 교체하더라고. 오늘은 이런 단어들, 다음 날은 또 이런 단어들. 계속 교재 앞에다가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개량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의 간격을 두고 반복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문법. 이 문법은 아까 말했죠. 반복되는 거 맨날 나온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조건 개념. 오케이? 저랑 뭐 하면 쭉 정리할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문풀.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 문장을 보면 뭘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념 정리한 다음에 문풀을 많이 하면 그때 이제 패턴이 보여요. 이거 맨날 이거 묻네. 된 묻네. 완 묻네. 오케이? 그거는 이제 개념 정리하고 문풀을 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패턴화가 딱 되는 거죠. 문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선 개념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오케이? 그 다음 생활영어는 이제 뭐 11월 달 정도에 정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수거랑 이제 구동사 그런 것들 쫙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랬죠? 그때 이제 기출 보시면 거기에 이제 답이 다 있어요. 맨날 나오는 거 맨날 나오니까 홀더 라인 뭐 한두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자, 그런 것들 행업 항상 이제 나오는 것들 정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뭐 숨, 나무, 논리, 추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독해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 한 번에 싹 해보기보다는 독해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자, 우리들의 자세. 첫 번째 뭐라고 써있죠?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단기간에 점수가 격변할 것을 기대 말라. 우리 소방대원들 맞나요? 목소리가 왜 그러지? 다시 시작. 단기간에 점수가 원래 이래 하는 거 아니야? 단기간에 점수가 격변할 것을 기대 말자 이래 하는 거 아니야? 뭐 첫날이니까. 오케이. 자, 이게 기대가 높으면 실망감도 큽니다. 영어 얼마나 공부해봤어요? 뭐 2달? 4달? 1년? 영어 공부하면 혹시 집에 갈 때 난 뿌듯한 느낌이 든다. 손. 네. 한 명이 있어요. 이 많은 100명 중에서 한 명이 손 들었습니다. 자, 봐봐요. 영어라는 것은
채워지는 느낌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마다 뭔가 끝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고, 영어라는 것은 점수로 반드시 바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진 빠지게 만드는 그런 과목이에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사의 특정 파트를 배운다. 그리고 그 해당 파트를 푼다. 뭐 외울 거 외우고 정리할 거 정리했다면 바로 맞습니다. 근데 문법, 방금 동명사를 배웠다. 동명사 파트를 푼다. 맞을 확률은 높겠지만 다 맞는 건 또 아닙니다. 심지어 독해 빈칸 추론이 어려운데 나한테 빈칸 추론을 배웠다. 그래서 빈칸 추론 다른 문제를 푼다. 집에 가면 다 맞을 것 같습니까? 수많은 변수가 있잖아. 빈칸 추론의 유형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단어의 변수, 그 안에 구문의 변수, 너무 배경 지식의 변수, 너무나도 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바로 점수로 직결되지 않아요. 두 번째 또 이유는 뭐냐면 출제 방식을 보면 알아요. 봐봐요. 우선 이제 여러분 점수는 이렇게 상승할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이제 초반에는 뭐 계속 정체 상태가 올 거예요. 정체 꽤 있을 거예요. 이쪽을 잘 버텨야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서서 이렇게 되는 건데, 도대체 이 구간이 이게 뭐냐면 이게 난이도가 이렇게 출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 중1 과정에 해당되는 거, 중2 과정에 해당되는 거, 중3 과정, 고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한 세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출제를 하면 내가 이 정도 끝내면 그 세 문제 맞는 것이고 이 정도 끝내면 그 정도 맞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출제되는데? 여러분, 난이도 하가 많겠어요? 중이 많겠어요? 상이 많겠어요? 당연히 중이 많죠. 중에 해당되는 문제가 상당히 포진되어 있죠. 하는 찔끔, 상도 찔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영어가 약하다라고 한다면 초반에는 계속 기본기를 쌓는 단계인 거죠. 계속 기본기를 쌓는 단계인 거지. 그러다 쌓이면 한 요만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긴 거예요. 왜 쳐 올라가는데? 여기니까. 그랬죠? 기본기가 쌓이고 이제 인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 터지는 구간. 그러니까 여기가 터지는 구간. 그랬죠? 근데 이걸 버텨야 돼요. 이거를. 오케이. 버티면 여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랬죠? 그래서 초반을 잘 버텨야 합니다. 이 과목이 그래요. 자, 시작. 포기할 마음이 없잖아. 근데 그렇죠?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세요. 저는 여러분 그 교재도 이제 11월 것까지 오늘 다 썼고 어제 한 2시까지 교재 쓰고 잠에 들었어요. 11월 것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 그 기출 복원 싹 해서 다 교재를 탈고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도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린 게 있으면 정말 그걸로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지. 시작. 복습. 네,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수많은 영어 교재 어디만 더럽다? 앞부분만 더럽다. 자, 뒤로 가면 갈수록 앞이랑 막 연결돼요. 근데 남들은 답변을 겁나 잘하는데 나만 뭔가 못하는 것 같고 이러면은 아이씨 해도 안 되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한 적도 없는데 해도 안 되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뭘 하려면은 무조건 복습을 먼저 한 다음에 딴 걸 해야 돼요. 뭐부터라고요? 복습을 먼저 한다고. 오케이, 뭐 복습법은 이제 나중에 다 배우면 그 이제 강좌마다 이제 복습법이 다르니까 그랬죠? 어쨌든 복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자, 이게 버티자의 목소리야 이게? 자, 시작. 버틴 자가 웃더라. 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속담 중에 하나가 이거 같은데 여러분 어차피 속담도 알아야 하니까 직역하면 무슨 말일까요? 구르는
돌은 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속담.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계속 굴러야 돼. 계속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 뜻이 아니야. 여기서 이끼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친구, 주변에 있는 친구, 부, 돈, wealth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 계속 이리저리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마. 떠돌아다니지 마. 그러면 친구도 없고 돈도 안 쌓여. 이런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버텨라. 버텨라 이거. 스티브 잡스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계속 뭐하라고? 갈망해라. 계속 뭐하라고? 어리석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를 최초로 시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에이 바보 새끼 왜 그런 걸 하고 있어? 에이 바보 새끼야 왜 그런 건 하고 있어? 라고 주변에서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하라고? Stay foolish. 그냥 바보처럼 굴어라. 이 말 무슨 말이야? 버텨라. 갈망하고 버텨라. 선조의 말에서도 뭐 최근 현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버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 어쨌든 여러분이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저랑 잘 공부해서 여러분은 뭐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직렬하고 다르게 이거 1년이면 됩니다. 소방직은 솔직히 뭐 일반 행정직은 너무 힘들죠. 뭐 2년, 3년 이렇게 걸리고 난이도도 할 만해요. 소방직은 영어 할 만합니다. 저기 일행직은 너무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소방직도 작년부터 어때요? 올해부터 난이도가 독해가 올라가고 있어요. 출제위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저도 물론 그에 맞게 대비를 시킬 것이고. 오케이? 질의응답. 질의응답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깨똑. 깨똑은 여기다가 하면 돼요. 근데 할 때는 제발 사진을 찍으세요. 알았죠? 사진을 찍고 그냥 보내요. 그럼 알아서 보니까 제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깨똑 없으신 분은 일로 하면 돼요. 오케이? 지금 카페는 지금 개설 중이니까, 그러니까 소방직을 위한 카페는 개설 중이니까 우선은 여기다 하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뭐 이제 기타 이제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이제 공지를 드릴 테니까 제 스케줄 조정하고 그거는 이제 추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소방 영어 학습법은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끝내고 저기 뭐야 지금 몇 분이죠? 41분? 딱 40분 걸렸네요. 제가 지금 이거 시작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10분 있다가 이제 할 거예요. 근데 교재 지금 없으신 분? 교재 없으신 분? 교재 없으면 좀 앞에 프린트 있거든요. 그 앞에 프린트 가져오시고 수업은 9시 50분에 합니다. 9시 50분에. 네, 10분간 휴식합니다.